안녕하세요. 여의도 김과장입니다. 카카오페이 잘 파셨죠? 카카오페이 더블 갔다 보니까 정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더블 위에서 못 파신 구독자분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SM 상선이 또 대여가 대기 중이었었는데 상장 철회하면서 소형주만 지금 남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소형주들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꽤 많이 쌓이는 거 이미 경험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4종목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 저는 2종목 정도는 참여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같이 한번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보다 한 주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1월 2주차 4종목입니다. 트윈, 바이옵트로가 주 초반에 청약이 잡혀 있고요. 주 후반부에 마인즈랩과 RBW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내용과 순위 예측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종목 트윈입니다. 인공지능 검사 설비 세계 1위 업체인데요. 아직 시장에 경쟁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청약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이고요. 상장일은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AI를 이용해서 생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 검수를 하는 회사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자체 생산이고 검사기인 하드웨어는 외주를 맡겨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상용 가능한 기술인 만큼 기대치가 정말 높은 상황인데요. 기존 검사와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룰 베이스 검사라고 해서 정형적인 분량만을 판독할 수 있었어요. AI는 비정형적 분량, 즉 정상이랑 다른데 하면 모두 잡아낼 수 있어서 정확도가 정말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룰 베이스 검사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는데 AI가 대체하게 된다면 속도랑 정확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서 기업들이 정말 많이 사용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를 보시면 타이어랑 전자, 그리고 금속, 2차전지까지 포장식품제도 있는데요. 정말 많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검사 과정에서 사람이 하기에는 건강에 이상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대체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식품 포장지 부분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 아주 작은 분량 한 가지로 식품 내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AI 도입이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국내 대형사들이랑 계약을 맺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타이어 부분에서는 한국타이어, 식품 부분에서는 정관장 제품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과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과도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어서 매출을 가져왔는데요. 2017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제대로 한 다음에 갑자기 2018년도에 매출이 확 줄죠. 2018년도까지는 고객수가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한 회사가 매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회사 이름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T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사가 디스플레이 외주 물량을 좀 대폭 삭감하게 되면서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회사를 사실 경영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라 문을 닫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어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선 게 정말 대단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고객이 9곳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무려 5배를 늘렸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 2천억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프로젝트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DI, 그리고 SK이노랑 LG화학 정말 튼튼한 회사들이 많죠. 프로젝트를 해온 내역이 있습니다. 공모가 선정 기준을 보시면 국내 2개의 회사와 해외사 1곳을 선정했는데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해외사인 코그넥스의 퍼입니다. 코그넥스의 경우 룰베이스 분석에 정말 강한 회사인데요. 퍼가 높다 보니까 적용되는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그넥스를 제외했을 때의 가치를 한번 봤는데요. 나머지 2개의 비교 기업만을 적용을 해보면 퍼가 24.77 정도 나옵니다. 현재 잡혀있는 주당 평가가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상단 기준 할인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만 보면 고평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을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트윈의 경우에는 AI 분야 선두로 갈 가능성이 높고 코그넥스의 매출을 대부분 대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퍼면 살짝 높기는 하지만 32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 후 주주 구성을 보시면 31.5%만 상장일날 유통될 예정이고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1개월 자발적 보호 예수를 걸어놓았으니까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한 달 이 일정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이옵트로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부품 검사 장비 기업이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입니다. 청약일은 월요일, 화요일, 상장일은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 보시기 전에 PCB라는 거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이 초록색 기판이 PCB인데요.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들어가는데 전류가 잘 흐르고 작동이 잘 되어 있는지 바이옵트로가 검사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플렉시블용 반도체 그리고 터치패널용 검수까지 가능한 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대형사들과 중국과 대만향 매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중국을 주 타겟으로 잡고 매출을 발생시킬 거다 보니까 사실 중국 분위기까지 좀 체크해야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기준을 보시면 비교 기업은 국내 4개사와 적절하게 선정이 되었고 퍼도 18 정도로 그렇게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게 할인율인데 상단 기준 30% 잡아줬거든요. 퍼가 낮고 할인율이 높다. 이건 바로 저평가의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산정된 밴드 가격이 7,500원부터 8,500원인데 제가 아까 이 종목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코넥스 가격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코넥스 현재가가 11월 5일 오늘이죠. 10시 반 기준인데요. 밴드 상단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평가긴 해도 공모 가격 기준의 저평가죠. 이 경우에는 청약 참여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청약보다 오히려 코넥스 주식을 원하는 만큼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익권을 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은 종목인 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모 후 주주 구성 볼게요. 이전 상장이다 보니까 상장일 유통 비율이 정말 많습니다. 61%가 상장일 날 거래 가능한 점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이 점은 정말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마마무의 소속사 RBW가 상장합니다. 청약일은 목요일과 금요일, 상장일은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터주의 간판은 결국 아티스트죠. 아티스트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아티스트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티스트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마무야 지금은 탑 그룹으로 올라서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뒤에 두 그룹을 좀 더 주목해야 됩니다. 보이그룹인 워너스는 데뷔 앨범이 애플의 프로그램이죠. 아이튠즈, K-팝 부분의 차트 1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앨범도 발매 때마다 10만 장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퍼플키스는 올해 3월에 데뷔한 RBW의 기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WM 엔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RBW가 WM 엔터 지분을 사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오마이걸, B1A4, 온앤오프 등 국내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즈 매출도 요새 점점 늘어가고 있죠. 굿즈를 보통 외주를 맡겨서 생산을 하거든요. 하지만 RBW의 경우에는 설계부터 자체 생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비젠트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숨은 보석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이죠. 최근 뜨고 있는 IP, 지적재산권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직접 키우기도 하는데 회사 설립 때부터 작곡을 한 다음에 외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프로듀싱 해주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조각 투자가 인기 있을 만큼 저작권의 가치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유명 가수들의 노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매출 내용은 평범한 엔터사인데 음원과 음반 수입을 40% 정도로 높게 가져가고 있는 점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저작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매출입니다. 공모가 산정 기준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은 국내 기업 3곳으로 선정되었고 엔터주의 특성상 퍼가 좀 많이 높습니다. 평균 퍼가 34로 나왔는데요. 상단 기준으로 그래도 30%의 할인율을 잡아주면서 크게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통 비율을 보시면 상장일에 32% 정도 출하될 예정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는데 최대 주주의 매출은 아니고 재무적 투자자의 매출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톡옵션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직원과 이사진한테 스톡옵션을 줬는데요. 행사기간이 도래한 수량이 10만 주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상장일날 총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기업 마인즈랩입니다. 이 종목은 인공인간 전문 기업인데요. 청약일은 RBW랑 같은 목요일, 금요일이고 상장일은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음이라는 AI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의 인공인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체 엔진이 무려 40개 정도 되는데 콜센터, 상담사, 속기사, 경비원, 그리고 은행원까지 관제사도 있네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 AI 투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아나운서는 이미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KBS와 MBC 그리고 YTN 등 대형 방송사에서 이미 기상캐스터와 재난안전방송에 AI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AI들이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로봇까지는 제대로 상용화가 안 됐죠. 하지만 가상의 인물이 음성과 시각, 언어와 사고 능력까지 보유하면서 생활의 편리성을 많이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까지 접목되게 되면 AI는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적용 분야가 정말 크게 빠르게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인즈랩이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AI 기반 로봇 부분도 매출이 정말 크게 늘 예정이어서 성장성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파트너사를 보시면 삼성전자, 하나은행, 현대해상, 기아 정말 많은 회사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 중인데요.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금 예민하긴 한데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사회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 산정 기준 보겠습니다. 셀바스 AI와 위세 아이텍이 비교 기업이고요. 평균 표가 44로 좀 많이 높습니다. 아까 엔터주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상단 기준 할인율도 22%를 잡아주긴 했는데 22%가 그렇게 높은 수치까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그래도 고평가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수요측 결과 예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나오면 글로 바로 작성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금투가 보유한 상환 우선주 98만 주가 시장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 비율은 44% 정도로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상장의 주가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내용만을 순위를 매겨보면 저는 RBW랑 트윈이 상위권이고요. 그리고 마인즈랩, 바이옵트로 순으로 좋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윈과 RBW는 청약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윈은 적용 범위도 넓고 성장성이 정말 좋아 보여서 기관들의 참여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 RBW의 경우에도 엔터주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마마무를 필두로 제대로 수혜를 한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즈랩의 경우에는 사업 메리트는 평범한데 유통 비율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수혜 측 결과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바이옵트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고 코넥스 가격과 현재 거의 겹치는 수준이다 보니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종목이나 함께 봤는데요. 올해 공모주 시장이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공모주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김과장이었습니다.